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코리아 2020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가장 트렌드한 독서 방송 다독다독 듣고 계십니다. 네.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미 다 왔지 뭐. 네.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20 다루면서요, 책 선물 준비했어요. 정말 이 트렌드 코리아 2020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5분을 골라서 책 선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커뮤니티나 SNS에 다독다독 이 방송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 URL을 다독다독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것만 주나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네. 뉴스가 들리고 기사가 읽히는 세상 친절한 경제 상식이라는 책도 함께 드려요. 2권을 드립니다. 네. 네. 야, 연말 선물로는 딱이네요. 네. 네. 네, 그럼 우리 함께 트렌드 코리아 2020으로 내년을 준비 함께 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얘기해보죠. 네. 라스트 핏 이코노미입니다. 네. 마지막 순간이 중요해졌다. 마지막에 네. 고객 감동을 어떻게 네.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네. 네, 여기 이런 딱 한 줄로 요약한 게 있어요. 구매의 마지막 순간, 고객 만족을 즉각적으로 최적화하는 근거리 경제. 이게 바로 이제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게 세 가지 라스트 핏이 있네요. 배송의 라스트 핏, 그 다음에 이동의 라스트 핏, 그리고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방금 빠숑님 말씀하신 게 이제 배송의 라스트 핏이 될 텐데요. 네네. 일단 라스트 핏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이게 좀 낯선 용어다. 물론 이제 신조어로 만드신 건데요.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 교도소에서 이제 사형수가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서 이제 라스트 핏이라는 그런 말을 붙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원래도 좀 쓰던 그 마케팅 용어이긴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배송의 라스트, 요즘에 제가 그 뭐 받아보는 게, 새벽 배송을 받아보는 게 있는데 항상 마켓컬리? 문자로, 아니 그건 아니고 문자로 이렇게 내 집 앞에 둔 거를 찍어놓고 가세요. 찍어놓고 오, 문자로 보내주시고. 맞아요. 근데 네. 요즘 택배사들이 다 맞아요. 이렇게 사진을 문 앞에 보여줘. 잘 갖다 놨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라스트 핏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송 그쪽이 또 갔는데 안 갔다라고 또 그래서 또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고 사진도 되기도 하거든요. 양쪽에 다 필요한 거죠. 택배하신 분들 얼마나 힘들까. 그럼요. 사소한 저희는 뭐 그냥 다 네. 착하니까 큰 문제 없을 텐데 정말 진상 고객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봤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아파트에서 보통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눌러놓고 열린 순간 택배를 딱 놓고 바로 타시잖아요. 사진까지 그렇죠. 찍어서. 근데 그 사진 찍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잘못해서 떨어뜨리시는 분도 아유, 봤고 힘들어요. 하여튼 되게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순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참 힘든 거죠. 기업 입장에선. 그리고 이거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제품은 정말 좋았지만 배송기사가 던지고 갔다. 기분 나쁘다. 그렇죠. 제품은 마음에 들지만 뭐 배송이 너무 늦게 왔다, 아니면 딴 데 갔다, 아니면 뭐 찢어졌다, 맞아요, 뭐 포장지가 맞아요. 찢어졌다, 그런 식의 댓글이 되게 많아요. 불평이 그러니까 엄청 많죠. 내가 네. 마지막으로 닿을 때, 나의 손에 닿을 때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동안은 그냥 제품 자체에 대한 것만 생각했지, 그게 어떻게 나에게 딱 이제 손에 와닿았을 그렇죠. 때의 만족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트렌드로 이렇게 중요해졌다는 얘기고요. 제가 어느 날 택배를 샀는데 상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괜찮아, 잘 샀어. 상품을 샀는데 택배 상자에. 왜 보면 얘가 두근두근 하면서 안 맞으면 반품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괜히 샀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 그러면 근데 엄청 그게 괜찮아, 잘 샀어. 이게 너무 웃겼어요. 제가 눈이 나빠졌나 봐요. 멀리서 네. 왔더니 배송의 라스트핏이 빠숑의 라스트핏으로 너무 자기애가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네. 두 번째. 네네. 네. 두 번째는 이동의 라스트 핏입니다. 네. 여기서 되게 익숙한 용어가 나와요. 역세권 말고 슬세권으로 알아봐 주세요. 이건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요. 예, 슬세권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10년 전에 썼던, 제가 보고 쓸 때도 처음에 안 들어. 그때는 대박. 뭐라고 썼냐면은 쓰레빠 생활권이라고 썼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클라이언트가 용을 좀 순화하시도록 해서 제가 바로 슬리퍼 생활권으로 바꿨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뭐 강의나 특강할 때나 책 쓸 때 썼었는데, 이게 요즘에 와서 회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슬세권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왜 빠숑이라고 설명 안 했을까 이게. 네. 예. 바이빠숑이라고 썼어야죠. 교수님. 네, 혹시 김남도 교수님을 보게 되면 제가 만든 말이라고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슬리퍼 생활권이라는 것이 뭐죠? 네, 만드신 분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슬리퍼와 네. 무슨 이제 세력권의 네. 합성어로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의미로 썼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백화점을 가려고 하면 보통 이제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화장도 곱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가기 전 시간하고 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맞아요. 한 뭐 1시간, 2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지금 반포동 사는데 우리 집 앞에 신세계 강남점이 있어. 그냥 지하 110분 매장 가서 뭘 사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슬리퍼 신고 세수 안 해도 돼. 모자 눌러 쓰고 가서 얼른 사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바로 슬리퍼 생활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그런 좋은 그 상가 시설들이 그 도보권에 있는 그걸 슬리퍼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자기가 뭐 교육이면 교육, 뭐 필요한 상가면 상가, 그런 아니면 뭐 문화적인 그런 뭐 서점이면 서점, 그런 것이 다 그냥 걸어서 그냥 진짜 모자 하나 쓰고 슬리퍼 하나 신고 가면은 다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도 되게 잘 모아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좋은 상가, 나쁜 상가를 나누기 그렇지만 좀 고급 상권들이 있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네. 이런 고급 상권들이 있는 것들을 슬리퍼 생활권의 프리미엄 지역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동의 라스핏 중에서 또 이게 재밌는 것은 킥보드에 대한 네. 것도 있는데요. 이거를 또 막 공유하는 업체들이 공유 많다 킥보드. 보니까 네. 정말 길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중에 또 하나가 이동의 라스핏 중에 하나가 따릉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따릉이 네, 그래서 자전거. 저도 어제는 나도 이제 한번 진짜 따릉이를 한번 이용해 보자 싶어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려다가 또 시간이 좀 부족하겠는데 그래서 결국에 안 했는데 그래도 따릉이 그게 어디에 이렇게 있는가, 네. 내가 가는 곳과 가까이 있는가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동의 라스트핏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네,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입니다. 네, 여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즘 유튜브 보면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언박싱 콘텐츠가 그렇게 많아요. 언박싱 콘텐츠가 뭐예요? 예? 예? 되게 모른 척 잘하시네. 어떤 네. 상품을 받고 나면 택배 상자에 포장이 잘 돼서 오잖아요. 이제 그 택배 상자를 뜯는 것부터 해서 그렇지, 그렇지. 제품 포장되어 있는 또 케이스가 또 있잖아요. 하나씩 그걸 하나씩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씩 까면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폰 3부터 처음 썼어요. 그걸 13년 동안 썼었는데 그게 아마 그 아이폰 쪽, 그러니까 애플 맞아요. 쪽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포장이잖아요. 맞아요. 까면 또 있고 뽑고. 근데 그때 삼성만 하더라도 그냥 하나 까면 끝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다음부터는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자 안에 상자 하면서 계속 까는 재미가 있고. 진짜 경험이고요. 또 이제 제품을 보통은 온라인에서 사서 이제 직접 대면하는 그 순간, 내가 만지는 그 순간, 상자를 까는 순간까지 그게 이제 라스트 핏인 거죠. 그때의 네. 만족감. 포장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네. 또 재밌는 건 포장을 많이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재활용이 잘 가능하게 했는가 뭐 네. 그런 것까지 중요하고, 제가 얼마 전에 친환경 칫솔을 샀어요. 아이들 그 약간 썩는 플라스틱이랑 또 뭐 부드러운 칫솔모로 만들어졌는데 네. 그게 올 때 비닐에 쌓여져 오면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렇게 종이에 다 쌓여서 왔더라고요. 친환경 제품답게.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제품, 이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고 컨셉에 충실했구나라고, 이게 꼭 예쁘고 좋고 이런 포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굉장히 간결한 컨셉이다. 그러면은 보니까 예전에도 무슨 그런 미니멀리스트가 사는 어떤 물건을 보니까 포장을 완전 간소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제 과대 포장을 절대 하지 보면서 만족스럽다, 쓰레기 나오지 않았다. 음. 그런 식으로 컨셉을 굉장히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환경도 네.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 형식이 중요한 또 분야가 있을 거고 네.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있을 텐데 이런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질적인 시장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포장부터 상품에 그런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더 강조가 그래서 되지 않았을까. 네.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네. 참 기업하기 정말 힘들겠다. 힘들죠. 피곤하다 진짜. 그리고 이제 정말 디자이너들의 힘들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새로운 또 이게 또 보직이 생긴 것들이잖아요. 그쵸. 중요하게. 또 서로 또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가 생기기도 한 것들이고 네. 네, 그렇게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사점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이제 최종 받는 순간까지의 만족을 원한다. 또 그 시점에 만족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맞아요.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또 그렇죠.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방금 로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 네, 이제 상품이 좋은 걸로 끝이 아니라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관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네.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마지막까지 만족할 수 있을지 기업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힘들겠어요. 네, 세 번째. 다음 키워드는 페어 플레이어입니다. 네. 네. 이거는 정말 근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여기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1시에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일찍 도착해서 어떤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네. 11시에 다시 오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업무 그렇죠? 시간에 와달라. 네. 들여 보내준 것만으로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네. 그죠? 근데 참 과거에는 어땠냐면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와서 뭔가 고객이 요청을 하면 대부분 다 들어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직장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나는 계약을 11시부터 일하는 걸로 했고 음.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얻기로 했고 5시에 퇴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왜 10시에 와서 나한테 일을 하라고 요구야? 공정하지 않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가 10시에 오진 않았고요. 네. 10시 45분에 왔습니다. 네. 1시간이 지게 되는 건 그래서, 아니었었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진짜 공정 페어에 대한 기준인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 책에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그쵸. 했었습니다. 아마 네. 이 책하고도 좀 연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70년대생이 다르고 80년대생이 다르고 90년대생이 2000년도 이후의 생이 다를 텐데 근데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건 그렇게 좀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분명히 계속 싸움이 생기거든요. 네. 자기 쪽 입장만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대학교를. 밀레니엄 세대면 몇 년생부터예요? 90년생들부터죠. 90년생. 네. 예. 그래서 그 김난도 교수님 학교에 계시니까 네. 스쿨 버스가 아침에 굉장히 붐비잖아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진짜 멀기 때문에 버스를 꼭 타야 하는데 네. 한꺼번에 친구들 많이 태워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뒷문으로 승차해도 됩니다. 아저씨가 얘기를 해도 아무도 뒷문을 안 타고 앞문으로만 차례차례 탄대요. 오. 우리 같으면 옛날에는 왜 버스 그냥 막 오라이 이럴 때는 막 오라이. 마구잡이로 막 오라이. 그냥 미리 너무 그냥. 너무 옛날 얘기했나? 너무 나도 사실 오라이는 본 적은 없는데 뭐 알고 있구만. 불과 한 4, 5년 전 예. 그 정도만 됐어도 제가 예. 합정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음. 거기는 이렇게 좀 정해진 자리에서 딱 정차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줄을 서 있다가도 버스가 멈춰서 문을 여는 곳이 탑승하는 곳 자리인 거예요. 음. 근데 그러면 나는 미리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앞이 아니라 저 앞으로 가서 서버리면 네. 제가 항상 늦게 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 그럼 되게 불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맞죠. 네. 불공평해. 불만 쌓이죠. 불공평하다고 느끼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은 재수가 없네, 운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바닥 연석에다가 번호를 맞아요, 써 맞아요. 쏟았잖아요, 네. 요즘은. 광역버스 같은 강남역 경우. 보니까 정말 음. 딱 차례차례 쫙 정연하게 써있죠. 줄을 서 줄이 있잖아요. 줄이 막 네. 그 그냥 번호 앞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차가 거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차 문을 안 열어줘. 안 열어줘요. 예, 네. 거기 딱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굉장히 많이 바뀐 모습인 음.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김난도 교수님 말씀하시길 학생들이 절대 팀플 하기 싫다. 맞아요. 개인 과제로 달라. 예. 그냥 묻어가려는 애들 때문에 너무 싫고 내가 잘하든 내가 못하든 그대로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다. 혹은 지금 제 성적이 A 제로가 나왔는데 A 뿔이 아닌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온다. 그렇죠. 문제도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만 내게 됐다고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관식은 이게 판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채점을 할 때. 개인적인. 예. 그러면 이제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 성적이 왜 A 뿔이 아니라 A 제로입니까? 하고 교수님한테 이렇게 따지러 오는가 봐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런 느끼는 애들은 거죠. 옛날부터 있었긴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더 많아진 거고. 근데 네. 그게 다른 게 뭐냐면 올려주세요라고 온 거였고 저 한 과거엔. 것 같은데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로 약간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온 것이었다면 지금은 제 과제는 A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를 봐도 A뿔을 받았는데 그 과제와 저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으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공정함에 대해서 따지러 오는 거죠. 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직장에서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네. 좀 바뀌는 문화들이 이제 뭐 호칭을 네. 통일을 한다. 이제 그렇죠. 직급 직급이 없죠.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은 다 님이에요. 대표님도 님에서 로사님,
뭐 이수님 다 그렇게만 부르더라고. 음. 네, 사장님 다 이렇게 안 불러. 영어 이름으로 부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어. 그런 것도 좀 바뀐 분위기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책에 소개되는 거는 회사 자리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죠. 이제 자유롭게 예. 막 뭐 서 있는 사람, 카페 가서 일하는 사람 뭐 그런 네.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나 이건 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위계에 눌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냥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만약에 팀장님이 나 여기 앉으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한마디라도 해도 뜨끔하면서 되게 막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그런 저는. 이제 문화가 있는 데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보통 하죠. 제가 이제 직방 가끔 가면은 사장은 맨날 서 있어요. 사장님이 거기 네네. 대표님이.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 이동식이거든. 고정이 안 있고. 그게 되게 신선했었어요. 이제는 뭐 막 윗사람이라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막 이런 게 없어졌다고. 네. 그냥 사장님은 좀 아닌가? 팀장님, 이사님 뭐 이런 그쵸. 분들은 그냥 저랑 같이 일하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보면서 되게 공감도 되고 그랬던 게 이제 어떤 성의 역할, 남성의 네. 그렇죠, 역할, 그렇죠. 여성의 역할 여기서도 굉장히 공정성을 굉장히 따지기 시작했다. 그럼요. 그렇죠. 과거에는 네. 남자들이 뭐 직장에서 일하면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한다.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아유, 그럼요. 예, 여기서 좀 보면서 웃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네네. 요즘은 주거 인테리어 같은 걸 할 때요. 이렇게 요구를 한대요. 남편이 주로 사용하니까 싱크대 높이를 남편 키에 맞춰 높여달라. 라는 요구를 한대요. 그렇죠. 근데 좀 낮아서 불편하긴 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지금도 물론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네. 그런 그래서 얘기는. 이런 성 역할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또 82년 김지영을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편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근데 이렇게 잘 엮어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 트렌드 코리아 2020에 맞는 진행 진행입니까? 방법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세분화 맞춤 서비스. 예. 네. 초계인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정이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서 더 넘어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더 선호하고 네. 또 막 약간이라도 좀 이상한 일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좀 쳐내고 그런 문화가 이제 공정한 걸 굉장히 좋아한다. 굉장히 좋은 변화죠. 좋은 트렌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 역할이 공정성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이화여대 입시 비리 때문에 시작했던 거였었고 최근에도 조국 전 장관님도 뭐 그 문제가 제일 컸었겠죠. 제 생각에도 그 자녀의 입학에 대한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공정하지 않게 보였던 거죠. 공정한 경쟁이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뭐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정 페어 이거의 문제였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뭔가 문제 의식에 대해서도 이제 왜 이렇게 공정함에 대해서 좋아하고 선호하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네. 이제 온라인상으로 내가 표현을 하는 게 바뀌더라. 그리고 이거 공정하지 않은데 국민 청원 넣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고발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내 작은 의견도 어떻게 이슈화하면은 큰 힘이 돼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효능감도 있고 네. 그리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줄서기 안 했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그럼요.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누가 찍어서 근데 그 신상까지 다 털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네.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런 네. 식으로 세상이 너무 이제 다 보이게 됐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을 수 없고 네. 그런 걸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책에서 얘기하는 시사점이 뭐냐면 정말 공정한 사회라면 공정함을 강조하지 않는다. 맞죠. 뭐 그런 얘기 혹은 아예 계급 사회이면 내 계급에 뭐 옮길 수가 없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갈 수 없는 곳을 바라보고 이건 불공정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제 좀 갈 수도 있고 조금 그 계층 간에 좀 뭔가 약간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그렇죠. 시사점이 있다. 그게 선진국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선진국하는 가독이라고 하고 있고요. 더 공정해지고 더 투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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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번째 키워드 가면 되겠죠? 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야, 드리머님께서 제일 좀 재밌다고 하셨던 네. 전 되게 이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음. 이제 스트리밍 하면 되게 뭐 음원 스트리밍, 그렇죠.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은 넷플릭스.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저는 제일 흥미로운 게 그 집을 스트리밍하는 시대가 됐다. 네.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집을 소유하는데 굉장히 어떤 욕망이 컸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보는데 음. 젊은 세대들부터는 그런 기류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제레미 리프킨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20년 전에 썼다고 합니다. 네. 근데 소유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니라 접속이다라고 20년 전에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 대단하네요.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네. 네, 접속이라는 영화는 20년이 더 됐습니다. How 젠틀앤더네. 한석규와 전도연 영화죠. 네. 네. 그래서 모르겠다. 모른 척 하지 마. 모르겠는데요. 모른 척 하지 말라고. 네. 네. 그래서 소유의 반대말이 무소유가 아니라 접속이다. 그래서 이 얘기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트리밍 라이프에 대해서. 그렇죠. 네. 접속. 그래서 어떤 것까지 스트리밍 하냐. 아까 얘기한 가구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사무실도 다 빌려서 쓰잖아요. 공유 오피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차는 뭐 마찬가지고요. 네. 또 그림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음. 계속 바꿔주고 또 뭐 매트리스도 바꿔주고 그렇죠. 액자도 아예 그냥 그 디지털로 해가지고 그냥 예. 바꿀 수도 있고 그러네요. 또 저희 최근- 또 여기 이용하고 있는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공유 그렇죠. 그런 또 스튜디오고요. 네. 네. 꽃도 계속해서 이제 뭔가 접속해서 또 구독을 하면 네. 꽃까지도 구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네요. 네. 꽃을 구독해요? 꽃이 배달이 오는 거죠. 아 집에 네. 이렇게 어디가 네. 장식해 꽃꽂이를 놓을 해야 수 있게? 되는데 예. 네. 정식적으로 사러 가지 않아도 네, 그 그- 시기에 맞는 꽃들 맞아요. 주겠죠. 뭐 지금 프리지아 뭐 이런 식으로 음. 장미, 가을 꽃이 음. 예쁘게 뭐 이렇게 국화 뭐 꽃꽂이해서 오면 네. 꽃다발로 오면은 그걸 꽂으면 된다. 뭐 이런 음. 식으로 오고 신선하게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런 공유, 구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산업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구독해 주세요. 그 구독이 이 구독만은 아닐 텐데. 이 구독도 해주세요. 네. 어. 그래서 이걸로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여기 아까 저는 이거 좀 해도 괜찮겠다 생각한 게 미국에서는 액션 카메라, 텐트, 잔디깎기, 차량용 대형 청소기 뭐 이런 네. 것들을 빌려주는 업체가 있대요. 그래서 네. 우리도 딱 한 번 뭐 1년에 한두 번 쓸 건데 사기는 좀 뭐하고 근데 사면 좋은 거 사고 싶고 막 그런 물건들을 대여해주는 서비스 있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또 뭐 캠핑족들은 굉장히 자주 떠나겠지만 그렇죠. 캠핑카들. 또 이런 캠핑 용품을 좀 제대로 깨끗한 걸 예쁜 거를 빌릴 수 있는 데 없을까 찾아본 적 저도 있었거든요. 업체가 있긴 한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뭔가 서비스가. 저희 보면서 저는 좀 하나 생각난 게 이렇게 주방에서 쓰는 뭐 밥그릇, 국그릇, 네. 뭐 그릇들 같은 그런 그렇죠. 주방 그것도. 용품 맞아요. 그리고 뭐 칼, 도마 이런 것들 때 때면 바꾸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이런 서비스 나와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공유 주방 형태도 뭐 그런 것도 그건 괜찮아요. 그들은 이제 네. 판매하는 용이긴 하지만 예. 같이 쓰기도 하고 그런 네. 것들이죠. 예. 네. 아무튼 그런 용품 쪽에도 음. 뭔가 이런 서비스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그렇죠. 좀 해봤어요.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아 2020 읽으면 좋은 게 자꾸 사업 아이디어나 네. 아니면 내 생활을 좀 더 편리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나 뭐 그리고 아니면 내가 1인 미디어로서 뭔가 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그런 해결점이나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점이 얻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노마드 가치관 정말 저희도 사실은 꼭 여기서 녹음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전주에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뭐 해외로 가죠. 하와이쯤 가죠. 하와이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삶도 꼭 여기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닌 사람도 많아지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 크루즈 타갖고 크루즈 배 위에서 딱 하면서 딱 하면 멋지다. 노을 네. 바라보면서 음. 네. 도와주세요. 왜 이래? 뭐 크루즈 광고 받으면 되나요 저희? 괜찮네요. 그래서 네. 아무튼 최근의 트렌드는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굳이 뭐 가질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용만 하고 이용만 하는 거라고 하면 굳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오히려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마지막 장에 되게 재밌는 게 음. 뭐냐면 소비자 이동에 쿨하게 대처하기. 음. 그러니까 딱 이렇게 빌려 쓰다 보니까 플랫폼도 바꿀 수도 있고 또 네. 뭐 이거 쓰다가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붙잡으려고 왜 해지할 때 엄청 어렵게 어디 숨겨 놓는다거나 회원 탈퇴가 그렇게 어. 찾기 힘들어. 계약 취소를 막 번거롭게 일부러 막 맞아요, 만들고 맞아요. 아니면 전화해야 되고 아니면 네. 뭐 서류 내야지 막 그렇게 하지 마라.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라. 쿨하게 네. 떠날 수 있어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네. 되게 공감됐었어요. 되게 깔끔할 때 기분 참 네, 좋죠. 그래서 그러면 또 나중에 네. 간편하게 또 또 생각나면 또 그것도, 가입할 수 음. 있는 건데, 음. 그렇죠? 해지할 때 힘들면
해질 때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 여기 배포가 큰 회사인데 네. 깔끔한데 이러면서 되게 이미지가 진짜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참 보면 볼수록 음. 기업하기 참 힘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디테일을 잘 챙길수록 어떤 승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네. 더 좋은 사회 현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쵸. 그전에는 솔직히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갑이었어요. 솔직히 음. 이제 고객들이 을이었고. 근데 고객들이 갑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데가 돈 버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세심한 데가 다음, 5번째 네. 키워드 초개인화 기술입니다. 이게 어쩌면은 그 아까 앞에 얘기했던 멀티 페르소나랑 그렇죠. 이렇게 맞닿는 비슷하죠?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한 명의 개인에게 맞추는 거를 정말 더 핀셋처럼 집어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아마존은 0.1명 규모로 세그멘트를 나눈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한 명도 아니야 이제. 예, 한 명을 또 10개로 쪼개요. 네, 내 안엔 나도 모르는 10명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각각의 정체성에 맞게 추천을 해준다. 네. 그런 거죠. 김난도 교수님이 네. 재밌는 일례가 그때 있었는데 음. 저희가 그 강의 들었을 때 김난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딱 떴다. 만약에 뭐 이제 겨울이 돼가서 캐시미어 뭐 이너를 하나 사려고 했대요. 그러면은 만약에 98,000원이다 이러면 그래 괜찮네 내가 사려고 했던 거야 이러고 회색으로 골라서 그냥 산대요. 근데 아내분 같은 경우는 딱 봤는데 98,000원이에요. 지금 사기 너무 비싼데 뭐 좀 더 이따가 사야 되나 이러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싼 코드가 계속 뜬대요. 야. 다음날 더 뜨고 다음날 더 뜨고 그러면 78,000원? 그래 이 가격이면 내가 사겠어.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이 사람한테는 그냥 정가로 산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세일이 아니면 안 사는 사람이 돼서 그런 거 자체가 초개인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 여기에서 시사점은 우리는 일단 한번 거절을 해야 된다. 튕겨야 된다. 정가를 주고 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뭔가 정말 데이터화 모든 것이 네. 데이터화되고 네. 그리고 뭐 AI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분석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네.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장 많은 데이터. 지금 뭐 그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시스템 쪽에다 비용을 퍼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돈의 감각인가?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쿠팡 같은 경우가 계속 적자를 보면서 돈을 수요한 이유는 데이터 쌓는 것들이거든요. 계속. 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네, 네, 네.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펜슈머입니다. 펜슈머. 펜슈머. 네. 펜슈머. 이제는 소비만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가 특히 이게 굉장히 발전돼 있는 분야인 네. 것 같아요. 뭐 지하철 같은 거 가다 보면 막 누구 생일이라고 막 전광판에 크게 이렇게 막 광고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팬들이 그렇죠. 나서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걸 경험해 봤는데 네. 제 딸아이가 이제 그런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 그런 이제 크는 아이돌 있잖아요. 초기에 투자하는 거 이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특정 제가 이름도 기억 못 하겠네. 아무튼 앨범을 내야 되는데 초기 앨범 비용이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펀드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아빠 뭐 해주세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저는 진짜 불쌍한 애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도와주겠구나 안 됐구나. 그게 안 된 거 저도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 발표를 해줬는데 21억 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 그렇게 해서 1집 앨범을 내게 된 거예요. 네. 야 아무튼 네. 또 그런 앱도 있더라고요. 제 동생이 그 아줌마인데도 너무 예쁜 남성들을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미는 거를 경쟁처럼 순위가 발표되는 그렇죠.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 스타가 제일 1위로 떠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 700원, 1000원 이런 거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그거는 사기 앱이네 그냥.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막 앱 퍼센테이지로 그 거죠. 개발자와 그리고 그 뭐 기획사로 가거나 뭐 이렇게 네. 되나 봐요. 근데 네.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내 스타가 순위가 떨어졌어 이러면서 또 700원 보내고 질 뭐 수 이러고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뭐야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아무튼 재밌습니다 요즘. 네. 아이돌 만들어진 거 보면 네. 뭐 슈퍼스타 K니 저희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일종의 이런 것들이었던 그쵸. 것들이잖아요. 그쵸. 신인들 키워주는 것들, 네. 네. 클릭 해주면서. 네. 네. 이제 관여한다 그리고 투자한다 내가 키운다 만약에 너무 잘못하면 그냥 등진다 이렇게 처벌한다 네. 따끔한 매를
따끔한 맛을 보여준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얼마 팬들이. 전에, 네. 얼마 전에 또 저거 구속됐잖아요. 프로듀서 원어원 그 조작해가지고 네, PD 네. 2명. 네.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폐도 그냥 있죠? 두고 보지 않는 거죠. 팬들도 음. 어떻게든 나서서 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게끔 또 하는 그러니까 것도. 이게 이렇게 뭔가 그 매체가 발달하니까 네. 어떤 사람은 비주얼적으로 진짜 예민하게 본 사람이 있고 그게 밝혀진 이유가 표 차이가 똑같았다면서요.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차스가. 예, 예. 그러니까 1위와 엑셀을 2위? 쭉 긁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 그러니까 AI를 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이게 사람이 했어? 쓴 거죠. 그래서 뭐 29,908표가 계속 똑같은 차이로 순위 차이가 그리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순위가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2등하던 데가 탈락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전혀 무시한 거죠, 시장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고 리즈너블 있어요. 해야 돼요, 뭐든지. 뭐 법조계에서도 보고 있고요. 막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허투루 할 수 없고 그냥 진짜 잘해야 돼요. 이게 공정 아까 그랑 또 연관이 네.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다 연결되는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진짜 여기 이야기까지도 뭐 드라마의 이야기까지도 10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놓고 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네. 한다거나 그러면 더 팬들이 더 열광하겠죠. 뭐 보통 왜 결말 엄청 좋아하던 드라마가 결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배신감에 치를 요즘은 떨면서 팬들이 결과를 내가 바꾸죠. 그동안 뭘 본 건가 이러면서 막 어떻게 작가님 이러실 수 있을까 이러면서 네.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 스카이캐슬이 스카이캐슬 떠오르네. 맨 마지막 편 진짜 황당하게 어. 끝났어. 어떻게 그거. 끝났더라? 너무 해피엔딩. 해피로 끝나. 극단적인 해피엔딩. 갑자기 태세 전환을 다들 하면서 너무 다들 예, 행복하게 마무리. 그렇게 되면 이제 팬을 네. 무시한 처사가 되니까 아. 네, 팬슈머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개발 단계부터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판매자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런 리워드를 드릴게요. 그러면 의견을 얼마든지 제시를 할 수 그쵸. 있고 예. 그 안에서 이제 개선점을 계속 제공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제품을 이제 개선 애정이 생기기도 하고 예. 그렇죠.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런 네. 식으로 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네.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 이게 참 좋은 게 옛날에 그냥 대기업들이 아니면은 이런 거 신상품도 개발하기 어렵고 그쵸. 투자받기도 어렵고 그랬었는데 네. 일단 아이디어가 좋고 만들 수 있는 좀 이렇게 열정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다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건강해졌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인블리 사태라든지 또 이렇게 어떤 연예인이 굉장히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팬을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다 완전 함께 돌아서잖아요. 연대해가지고 안티 계정도 막 생기고. 네, 그게 되게 무섭게 완전 다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네. 더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팬슈머가 있어야 이제 뭐 기업에서도 그렇고 어떤 마케팅에서도 그렇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숑님처럼 팬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네. 도와주세요. 그만해. 그래서 이 팬덤을 쌓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 않고 이게 네. 그 사람만의 어떤 매력이랄까요.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 사람을 끌어당긴 사람들에게 계속 매력을 보여주고 또 이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멍도 있어야 된다.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공정하게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팬들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결론이 팬들이 그런 있어야 겁니다. 살아납니다. 예. 네. 그래서 또 특화 생존이라는 다음 그러네. 네. 바로 또 연결되네요. 이렇게 해서 네. 네. 팬들이 있어야 살아남고 그래야 특화 생존할 수 있네요. 다음 키워드를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다음 키워드는 특화 생존입니다. 이제 뭐 웬만큼 괜찮은 거로는 안 먹힌다는 거죠. 네.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대상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네. 소수에게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화시킨 상품을 만들어야만 먹히는 시장이 됐다. 네, 그래서 그 룰루레몬이라는 요가복 브랜드가 타겟 고객들의 프로필을 작성을 했는데 이렇다고 해요.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와우.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32세 전문직 여성, 33세나 31세는 안 됨. 이게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네. 딱 내가 원하는 소비자를 완벽하게 정말 정확하게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뭐 더 다른 나이의 분들이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이미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 물건을 사는 거죠. 네. 네. 32세가 안 받아주면 어떡해? 망하는 건가? 그분들을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케팅 조사를 하고 타겟팅을 하고 시장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예측을 하는 게 제 일 중에 하나일 텐데 네. 100%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품은 없기 때문에
이게 메이저로 간다 하더라도 100%가 아니라 60%, 그러니까 50%가 넘게 되면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한 5%나 10% 정도만 차지해도 큰 성공이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1%, 2% 시장도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굉장히 디테일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음. 그래서 배지밀 5060 시니어 두유. 그래서 58세대죠. 네. 이 세대들을 위한 두유를 또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음료도 그렇고 모든 뭐 산업에서 다 정말 이렇게 핀셋으로 집을 정도로 아주 작은 그 타겟이라도 그 타겟을 향해서 물건을 만들고 마케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뭐 용어들 중에 뭐 딩크족, 아이를 음. 낳지 않는 딩크족 뭐 이런 용어도 있는데 요즘은 뭐 딩패족? 네, 네. 딩패 쪽. 네.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그렇죠. 키우면서 굉장히 사는 많죠. 그런 부부. 분도 있지 않아요? 저 아는 그래요? 부부 두 커플이나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무슨 족, 무슨 족, 카공족 뭐 이런 족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네. 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딩패족이라는 단어를 지금 처음 들으셨다면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식당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식당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같이 밥을 먹을 때 뭐 반려동물이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주어진다거나 예를 네. 들어 또 저는 그런 것도 봐요. 미국 여행을 같이 가시더라고요. 네. 강아지 2마리랑. 와. 여행 그거 상품도 어마어마한 선택인데 자식 같으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두고 다니기 힘드니까. 네, 그리고 뭐 또 걱정되고. 그런 것도 봤어요. 주인이랑 부부랑 강아지가 같이 입는 커플룩. 맞아요. 그거를 봤어요, 봤어요, 저도. 제가. 예. 예, 그런 식으로 이 딩패 쪽이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무슨 카공 쪽이 원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이런 특화된 시장이 이제 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마케팅적으로 생각해도 사업 네.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이게 관리하려면 고양이가 그나마 손이 덜 가긴 하는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고양이 털 뭐 정기적으로 뭐 제거해주는 중요하죠. 예. 일을 해준다거나 네네. 뭐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렇죠. 사료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그렇죠. 관리해주는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서비스 있으면 이용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소비자 마케팅에서 할 때는 이렇게 세그멘트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데 이게 모든 그 디테일한 세그먼트들에 계신 분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타겟팅을 찾아서 거기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들이 전체 시장을 아우를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들이죠. 네. 네, 저는 여기 책의 사례에서 되게 인상 깊었고 또 재밌었던 게 그 드라이바라는 미국에서의 서비스 하고 네. 있는 건데 여기는 뭐 이발소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네. 미용실이 뭐라고 해야 돼? 요즘 말로 아무튼 네. 여기는 오직 드라이만 샴푸 머리 감겨주고 드라이만 해주는 그런 서비스래요. 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머리 하러 간다고 하면 자르고 펌하고 드라이하고 뭐 샴푸하고 뭐 이런 거 다 세트로 생각하는데 앞에 두 개 없어. 자르고 펌 이런 거 없고 그냥 오로지 감겨주고 드라이만 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치. 가끔 이렇게 머리 감겨주길 바랄 때 있잖아요. 뭐 저는 예. 그 감겨주는 것보다도 가끔 이렇게 머리를 좀 세팅을 하고 그렇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 암만 해도 안 돼요. 근데 전문가의 그쵸. 손길이 닿으면 달라지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니즈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다르긴 했지만 염색만 하잖아. 아. 15,000원, 2만 원 받고 그냥 아, 싸게.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염색방은 저 유명했어요. 이걸 듣고 뿌연빠 어떨까? 뿌연빠. 뿌리염색마. 이름이 너무 웃겨가지고 뿌연빠. 괜찮네. 드라이바처럼. 네. 그리고 또 저는 그 미장원인데 네. 앞머리만 해주는 데가 있어. 잘라주는 거. 앞머리. 되게 싸. 아, 맞아, 맞아. 몇천 원이야. 그러니까 2,000원, 3,000원 받아서 앞머리만 잘라줘요. 맞아요. 전체는 못 해줘.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귀엽네요. 근데 그건 학생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학교 맞아요, 앞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특화해서 앞머리 줄을 자르는 서서 거 와서 뭐 또 시간도 싸니까 막, 금방 되고 1,000원, 2,000원 주고 하고, 근데 하고 하는 거예요. 앞머리 잘못 자르면 애들 우는데. 근데 꼭 매일 자르니까 그분은 이제 노하우가 있겠죠. 네네. 아, 너무 웃긴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음. 특화해서 네. 이게 과거의 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까지 통합으로 다 일사천리로 했다면 네. 그냥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딱 떼다가 이걸 사업화해도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리치한 것들이 찾아서 리치한 것들이 리치한 거 된다. 이렇게 써놔 있는데 아무튼 계속 좁히고 줄이고 세분화하고 예, 그런 네. 작업들이 필요하다. 네. 네,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
특화센종 키워드의 시사점은 이제 평범한 거, 괜찮은 거, 어중간한 걸로는 답이 없다. 네, 확실하게 관심 있는 특정 고객에 올인해라. 맞습니다. 그런 시사점을 준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58세대입니다. 네. 58세대. 음. 네. 5060 세대가 이제 네. 신중년층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소비하고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실제로 돈이 제일 많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네. 많으신가요?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젊어요. 이제 음. 60대다 이러면 만나면 젊고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50대하고는 다르고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다 한 20살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또 그 박막내 할머니 너무 핫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번 유튜브에 자꾸 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패션 계통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시고 지금은 밀라노와 서울을 오가면서 살고 계시는 정말 멋쟁이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패션을 입고 뭐 자라에서 젊은 친구랑 같이 옷을 고르기 와. 뭐 그런 컨텐츠를 막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근데 너무 우아하고 정말 멋쟁이에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싼 옷만 막 사 입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오래가는 패션이 뭘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하고 늙으면 안 된다. 우리는 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동안이 최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들의 삶에도 굉장히 아름다움과 멋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위안도 얻고 되게 재미도 얻는 것 네. 같아요. 네. 또 뭐 남성 중에 시니어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패션 모델 네. 그분 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김칠두. 김칠두 어르신. 김칠두 어르신. 네. 55년생이시랍니다. 네. 그분도 그런 분들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다시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이 어떤 문화나 트렌드를 주도하는 연령대가 위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때 우리 또 다른 책 다룰 때 얘기했던 게 옛날에는 젊은 세대가 엄마가 내가 써보니까 이게 좋아. 그랬으니 이걸로 사.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사주는 거 샀다면 요즘에는 우리 딸이 저걸 사네. 나도 사줘. 아니면 내 것도 같이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것도 같이 사줘. 뭐 네.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더 젊은 세대를 따라가려고 하고 젊은 세대 고르는 거를 그대로 하고 정보력이 있으니까 젊은 네. 세대들이 네. 그렇게 더 트렌드를 따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금 5060 같은 경우 기자가 경제력 얘기를 말씀드렸던 게 이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써요. 근데 요 분의 바로 윗단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7080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도 안 쓰시고 돈이 또 없어서 안 쓰기도 하시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트렌드가 바뀐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때 이제 한 405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는 경제력이 되는데 이제 우리 그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그 이전 세대보다 돈을 경제력이 더 약한 최초의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마 네. 구매력의 변혁대 때문에 좀 트렌드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시 또 가성비 시대가 또 올 수도 있고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58세대 보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58세대, 58처럼 다양하게 빛나는 5060 세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자기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이제 뭘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책도 보면 50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책들도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욜로, 진정한 욜로죠. 예. 네. 이제 내가 뭘 더 하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리고 이제 애들도 다 키웠겠다. 이제 진정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 30대 욜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욜로예요, 진짜. 이제 죽는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그러니까 죽을란다. 이런 느낌이잖아. 액티비티 스포츠를 못 하잖아요. 더 나이가 먹기 때문에 마지막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이런 소비의 새로운 주도층으로 떠오른 5060, 58세대를 잡아야만 기업들도 생존에 유리하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그 다음 키워드는 편리미엄입니다. 네, 편리미엄.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다. 프리미엄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편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성비, 가심비, 이제 편리미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격이 중요했던 거였었고요. 편리미엄의 핵심은 뭐냐면요, 노력과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과는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노력과 시간이 최소화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노력과 시간을 줄이는 것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 이게 이 부분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삼신가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는 삼신가전이라는 단어를 처음 이 책을 통해서 들어봤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식기세척기, 그다음 로봇 청소기, 그다음에 의류 건조기. 그렇죠. 사기가 있으면은 네.
트렌드한 이거를 사람들. 내 삶의 질을 위해서 이 가격이 하나도 비싸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네. 나를 구해줄 신이다. 음. 새로운 신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저희 주부들 엄마들끼리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요즘에 그 굉장히 잘 닦는 로봇 청소기가 나왔대요. 네. 그래서 우리 이모님 그 청소기를 이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이모님은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러면서 어. 막 박수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저 중국 이모님 한 분 계신데 집에 샤 이모님 예. 계신데 이름이 오미 아니에요? 오미. 오미 이모 어. 계신데 좀 시원찮더라고요. 잘 안 씁니다. 그래도 뭐 그 정도면 뭐 예. 깨끗한 집에서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내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거에 돈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라는 네.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앱을 통해서도 요즘에는 이렇게 대면해 가지고 내가 뭐 만약에 정말 잠깐 청소 도우미를 쓰고 싶다. 근데 뭐 면접 보기도 그렇고 또 막 우리 집에 와서 왜 그분들이 막 제 뭐 속옷을 막 빨려고 막 한다거나 이런 게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남한테 맡기는 거. 근데 내가 원하는 청소가 오늘은 유리창까지 좀 바깥까지 닦았으면 좋겠는데 뭐 후드까지 청소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다 체크해가지고 몇 시에서 몇 시에 올 수 있는 분을 딱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넣으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깨끗함과 편리함을 다 얻었다. 나는 지불하겠다. 그리고 그런 굉장히 섬세하게 다 이게 돈도 다 돼 있대요. 1시간 뭐 10,000원, 1시간 15,000원 이런 그쵸, 식으로 그쵸. 된 게 아니라 네. 여기까지 청소하면 얼마 이렇게 어.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이 더 즐겁게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이 편리함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 전략. 네. 소비자가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뭐 여기 책에서의 사례는 유튜브의 광고 중에 뭐 5초 광고 스킵 기능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런 하나의 사례다. 그리고 또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떻게든 광고를 봐야 되는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데 그걸 줄여서 편의성을 높이는 대신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면 또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저희 다독다독도 패스트트랙 안에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책 한 권을 이렇게 풍부하게 더 많은 살을 붙여서 네. 읽게 해드리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밀리의 서재나 다독다독 이런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 네. 이런 프로그램 역시도 책을 구입해서 그걸 다 일일이 읽기는 너무 힘든데 네. 책의 정수는 알고 싶다. 네. 그리고 줄거리는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려 시간을 줄여주는 패스트트랙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노력을 줄이는 무힘승차 전략.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노력을 최대한 줄여준다. 아까 로사님이 말씀하셨던 청소 서비스 그런 것들도 클리닝.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뭐 요즘은 책에서 나온 사례 중에 하나는 아파트 뭐 시장에서도 또 사례가 나오는데 조식 서비스 해주는 거. 네.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노력을 줄여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뒤보면 이제 이걸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이게 법례가 나오는데 그 법례에 나온 기사는 제가 제공했습니다. 네. 네. 네, 모두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강아지까지 돌봐주는 펫시터. 저 강아지 유치원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강아지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도 있어요. 참 그 산업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수능 시험도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사고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막. 개사고 개사고. 죄송합니다. 이상하네요. 영어가. 네. 네. 세 번째가 이제 성과를 극대화하는 최대 효과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데 이 책에 나온 사례 중에 하나가 EMS 트레이닝이 있어요. 네. 제가 이걸 또 해봤지 않겠습니까? 이거 힘들어. 겁나 비싸요. 비싸고 쫄쫄이 티 같은 거 있고 전기작을 빡빡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거 잠깐 했는데 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장기간 해보진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금방 빠지긴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이렇게 시간을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운동을 만약에 뭐 스쿼트를 100개 해야 되면은 20개만 해도 되는 효과를 준다. 뭐 15분 하고 막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이게 심장에 물이 압축적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너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사실 전기가 짜릿짜릿해요. 입고 하면. 네. 저도 그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그 짜릿짜릿하게 하는 거 있잖아. 붙여놓고 그거 네네. 샀거든요. 움찔움찔하는 거. 그 뭐 조그만 큰 거 발바닥 하는 거 다 샀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 시원해요? 예? 시원해요? 네, 이게 되게
이게 진동이 되는데 음. 그 소음도 안 나고 이거 흔들리지도 않고 너무 원리가 전자파를 주는 걸 텐데 네, 네. 전기 자극으로.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저는 혹시 조금 더 살이 빠질까 해서 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닐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편리미엄이 왜 등장했는가? 음, 모두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시간이다.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건 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네. 음. 앞으로 이제 이런 편리미엄에 대한 제품들도 지금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계속 나올 거고 아마 이제 지금 시도 안 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창업을 하실 분들은 아마 이쪽 부분들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부분들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공부해 보셔도 네. 재밌는 서비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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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일 마지막 이제 네. 마지막 키워드 하나 남았습니다. 업그레이드. 업글인간. Elevate yourself. 음.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한 직장에 오래 있을 가능성도 없고 오래 있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네. 성장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어떤 생존의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자기 만족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맞아요. 것 같아요. 내가 네. 원하는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가 네. 내가 좋아했는데 그동안 뭐 직장에 치여서 아니면 다른 일들 때문에 못했던 그런 활동들을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나도 성장하는 걸 느끼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만족감을 굉장히 잘 챙기게 되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가 정해준 스펙을 쌓는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의 성장,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나를 만들 수 있는 길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될 거다. 네.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적으로 덕업일치 같은 게 그런 것 네.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성공이 메인 목적이 아니라 성장이 오히려 더 네. 큰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네. 그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죠. 이게 전반적인 키워드가 조금 사회가 성숙해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선진국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네. 말씀드린 질적인 사회로 이제 진입한 것들이죠. 양보단 질적인 걸 추구하는. 네. 네. 그래서 업글 인간이 개발 중인 영역은 3가지다. 네. 첫째는 힘들지만 함께해서 즐거운 운동과 철저한 자기 관리로 만드는 몸의 업그레이드. 둘째는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의 경지를 개척하고 깊이를 더하는 취미의 업그레이드. 네. 마지막은 다양하게 가공된 지식 섭취와 살롱을 통해 지적 세계를 확장해가는 지식의 업그레이드를 꼽을 수 있다. 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다 관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몸의 업그레이드는 제가 좀 이렇게 운동을 좀 더 제대로 해보고 현대 싶다. 저거 네, 무용 하시잖아요. 을 하는데 보니까 춤이 줄었더라고요. 성장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운동을 더 자주 해야 되는데 몸이 오히려 좀 굳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대의 몸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너무 네.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늙어지겠지, 이제 뭐 나는 나이살도 찌겠지, 뭐 이런 게 나이 드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 그러네요. 않고 네. 개발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그런 몸일까 궁금해진다. 약간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취미 업그레이드는 사실 저는 이렇게 책 읽어야 돼갖고 딱히 취미가 예, 이렇게 그런 일하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독다독하고 이게 취미니까. 또 웹툰도 그리시고. 예. 그리고 또 마지막이 지식. 이제 지식 같은 것 같아요. 네. 네. 다독다독하는 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읽는 것들도 그러니까요. 지식 활동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블로그도 하고 카페도 네. 또 검색도 하고 그런 네. 것들도. 저도 이 3가지 중에 음. 첫 번째는 올해 목표였는데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직 남았어. 화이팅. 불가능해. 나도 왜 더듬어지지? 네네. 두 번째 뭐 취미나 뭐 지식에 대한 거는 뭐 다독다독 활동이 일종의 취미이자 지식 활동인 거니까 그쵸. 두 개는 뭐 동시에 이걸 함으로써 만족을 시키고 있는 것 같고 이 아, 운동을 좀 어떻게 저희가 그때 안선영 씨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네. 10월에 하고 우리 싶다 본다고 다이어트.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8월 달에 방송 나오고 100일 때 되는 게 아마 10월 달이었었는데 네. 네. 진짜 그때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진짜 하긴 오라버니 내가 지금 먹을 거 올렸거든.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뜨끔 무서워. 언니 무서워. 제가 대댓글로 안 하세요. 그러려고 말았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몸으로 업글 음. 보면 요즘에 달리기 하는 분들 주변에 많으세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저도 마라톤. 많이 보여요. 네. 그 반포대교 주변에서 매일 그냥 수십 명이 뛰어요. 미세먼지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네. 달려요.
달리시고 또 그 장비 계속 사시고. 보면은 딱 비싸 보여요. 팔에 차는 것도 근데 있고.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쵸? 되게 좋아 보여요, 저는. 건강해 저도 좋아 보이고. 네. 그냥 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내 몸이 이동하잖아요. 근데 네. 보통은 이제는 하도 뭐 탈 것이 많이 발달하니까 타야지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만으로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체크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도전하는 게 재밌나 그런 것도 봐요. 있고 네. 또 실질적으로 내 몸이 변화하잖아요. 그쵸. 살이 쪘던 게 네. 빠지고 살 빠지면서 이렇게 옷 맵시도 살아나고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외적으로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네. 더 기뻐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마라톤, 재미난 마라톤도 많이 벌어지고요. 방금 전에 빠시오님이 한숨 깊은 쉬었어요. 한숨 쉬셨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그 종합검진 받으러 가거든요. 네. 그럼 진짜 종합검진 받고 결과 나오면요. 네. 진짜 한 달을 우울해요, 막. 그래서 그래서 좀 살짝 걱정이 돼서 또 이게 또 근데 매일 운동하시잖아요. 근데 뭐 외모를 보시면 PC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제 이게 체크가 되잖아요. 어. 하루에 평균 한 16,000보를 걸어요. 하루도 거김없이. 와. 근데 이게 몸에 밴 거야. 더 압박을 더 해야 되네. 더 이제 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야, 와. 근데 진짜 엄청나게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종아리 허벅지는 냅다 굵은데 네. 배는 안 빠져. 그런 거죠 이제. 떡볶이 안 드셔야 돼. 야밤에 야식 음식 올리지 마시고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본인의 어떤 외적인 몸의 성장과 또 지식적인 부분, 취미의 활동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의 성장을 굉장히 추구하고 또 실제로 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네, 그리고 취미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뭐 간단한 여행 정도로는 이제 만족을 못 하시고 그 여행지에 가서 뭐 그 현지인처럼 현지 시장에서 요리를 네네. 뭐 재료를 사서 그 현지에서만 배울 수 있는 요리를 배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전문 사진가와 어디 가서 뭐 새를 찍는 새 전문가와 사진 전문가에서 새 사진을 찍는다거나 새다. 저 새는 뭐 조롱박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밌긴 하겠다. 역시 조롱박인 측면이 최고지 막 이러면서 조롱박이라는 새가 있는지 모르겠어. 있어.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배우기도 하고 또 취미도 정말 섬세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재밌네요. 네, 그 다음에는 지식으로 업글 성장은 힙하다. 예전에는 우리가 왜 그때만 해도 왜 지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설명충이다, 뭐 아니면 선비다 그런다고 네네. 좀 섭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나 북클럽 가잖아 이러면 좀 힙한데 너 좀 너 좀 뭐 요즘 멋진 활동 좀 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남자친구 되게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만나기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북클럽에 가봐라.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힙하니까. 사실 그 북클럽은 좀 비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쵸. 아는 그 북클럽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뒤풀이가 더 길더라고요. 이게 책은 1시간 얘기하고 뒤풀이 4시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 만나기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 관심이 있고 북클럽에 돈을 지불할 정도로 어떤 마음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거기서 만나면 좀 좋은 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제 또 직장 후배 중에 이제 결혼한 친구는 테니스 클럽에서 그쵸.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운동 하나 같이 하는 것도 엄청 즐거운 일이거든요.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배드민턴 클럽은 좀 그런데 테니스 클럽은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죠. 네. 배드민턴 무시하 지금 배드민턴에 빠지신 분들이 그때부터 되게 많아요. 많죠. 엄청 동호회 커요. 네네. 저 창원지부가 이만기 그분이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창원지부 이만기. 이게 뭐예요? 근데 진짜 다행이네요. 이 업글 패치 3이 지식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다독다독 살아남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안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책을 누가 보나 이런 생각에 저희도 좀 때로는 책을 보는 시장이 훨씬 두텁고 저희 뭐 다독다독도 어쩌면 대중적인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또 이야기와 또 그룹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장이 좀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다, 두터워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트렌드가 굉장히 저희로서는 반갑네요.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트렌드하고 다독다독은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걸 저희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야, 이렇게 또 10개의 키워드를 1부와 2부를 거쳐서 다 알아봤네요. 네.
그래서 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키워드를 보면서 사회가 조금 성숙해져 가고 있고 불경기 속에서도 어쨌든 뭔가 살아남을 어떤 방도나 방편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맞죠.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먹어야 되고 뭔가 즐거운 거리를 찾아 헤매이고 뭔가 또 소비를 할 거고, 예, 예. 예, 또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좀 더 편리한 것들을 찾게 되고 더 네. 싼 것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내년에 좀 힘든 일이 뭐 이렇게 7월에는 뭐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책에는 전망을 하기도 해요. 그건 기존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네. 뭐 그냥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책 네. 읽으면서 진짜 할 것이 정말 많구나. 음. 저는 오히려 그런 새로운 희망을 봤어요. 음.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지금 뭐 내년 전망 어둡게 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뭐 살아날 구석은 있을 거고 네. 또 그 안에서 기회들도 분명히 찾아올 테니까요. 너무 네. 또 그냥 우울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 안에 네.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저도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네. 뭐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는 뭐 다음 문제지만 그런 생각들을 누군가는 또 하게 될 거고 네.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삶을 또 얻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네. 네. 예, 아니면 읽기 어려우신 분은 저희 다독다독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트렌드나 미래학 책을 한 번씩 또 읽어줘야 하는 이유가 네. 뭐 누구나 열심히는 살아요. 근데 음, 방향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갑자기 음. 왜 뒤통수를 대 이 세상이? 네. 근데 내가 방향이라도 조금 알면 그 뒤통수 맞을 일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미래학 책이라든지 또 트렌드 책을 꼭 좀 한번 읽어보는 편입니다. 네. 네. 네, 그럼 이렇게 2020 트렌드 코리아 2020년을 준비하는 분석을 해보았고요. 네, 다음 주 책을 이기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 유호연 작가의 책인데요. 지금 에어비앤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어요. 개발자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실리콘밸리 책만 읽으면 실리콘밸리 얘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항상 전해 들었지 그분 직접 일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은 실리콘밸리를 말하다 해서 저희가 다독다독해서 다루긴 했었지만 네. 유호연 씨가 되게 할 말이 많대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구조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면 좀 창의적으로 혁신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가 이제 이게 총론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거 어떤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럴 수 그쵸. 있겠죠. 네. 그럼 다음 주에 유호연 작가님과 함께하는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직접 나오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대 많이 하십니다. 어떡하지? 오시겠지. 어. 네. 그럼 트렌드 코리아 2020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